반갑습니다. 배연구소 송장훈입니다. 오늘은 배 건별무의병을 포함을 해서 생육 초기에 병 방지를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방지를 해야 할까,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DH 개념을 소개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습 시간별 온도합 DH, 디그리 아워의 앞자인데요. 이것은 용어 자체가 국내에 없는 관계로 비가 왔을 때에 물방울이 생기는데 그것을 시간별로 온도를 합해서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DH 개념이 생긴 건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오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5시간 비가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을 어떻게 DH로 바꿀 것인가. 우리가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평균 온도를 했을 때에 기상청 온도를 하든지 우리가 밖에서 재든지, 만약에 10도라고 그때의 평균 온도를 봤을 때 그러면 8시부터 9시까지 또 1시간 동안에 11도, 그 다음에 10시까지 12도, 11시까지 13도, 12시까지 14도로 측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총 5시간 동안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과실이든지 잎사귀든 물방울에 맺혀서 병원균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감염이 포자가 발화가 돼가지고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DH를 시간별로 온도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10, 11, 12, 13, 14를 다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60이 됩니다. 이게 바로 DH 값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을 잡습니다. 그러면 12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5시간을 곱하면 바로 이제 6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는 우리가 대부분 기상청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잘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DH 값을 결정을 해서 감염이 됐는지 또 치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습 시간별 온도 합이라는 게, DH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충의 경우에는 해충 발육과 발생 예측을 위해서 DD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줄리안 데이 내지는 디그리 데이, 이 디그리 데이라는 것을 하루를 더해가지고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마 배나무 2 같은 경우는 배가수원에서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6도씨 이상 되는 날짜를 하나하나 더해가지고 16에서 21일째에 그때에 우리가 약자를 살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해서 날짜를 더하기에는 병원균 단위는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더한 겁니다. 근데 온도의 조건을 고려를 하는 것이, 병원균이 온도 자기한테 좋은 조건이라 그런다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비 오는 것 대신에 더 정확하게, 또 실용적인 것은 우리가 적습이라는 조건을 설정할 때 상대 습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벌써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방제 결정 지원 체계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상용화되어 있다는 것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에 쓰고 있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DH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H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 방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배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1990년도 무렵에서는 대부분 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도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녹균병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24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10mm가 이상 비가 오거나 온도가 10도씨 이상 되고, 그리고 그런 비 조건과 온도 조건이 24시간 정도
이상 돼 버리면 반드시 녹균병이 온다. 그래서 이 녹균병이 나오는 그 무렵에 이런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병이 걸린다라고 농가들은 알고 있어서 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잡고자 배연구소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녹균병 같은 경우는 포도에서 녹균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온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10, 24 기준을 예전부터 DH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양파 녹균병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포도 녹균병 같은 경우는 45 DH를 기본적으로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배에서도 온도가 얼마 정도 비가 왔을 때의 온도 조건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감염에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것은 유럽의 기준을 여기에 가져왔는데 유럽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하고 벨기에 그다음에 저 네덜란드 이런 독일 쪽에서는 이렇게 여기 지금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 기준이 바로 DH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에 써져 있는 DH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125라는 지점 자체가 멘추리아에 대한 그러니까 건별무병균이 속한 감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무렵이 되면 굉장히 위험도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20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결과적으로는 저기 초기에 병 진전을 막을 수 있는 한계기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한계기가 320 이전에 늦은 경우에는 1000까지 해서 치료 한계기를 넘어가게 되면 약제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방제 효과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유럽에서는 약제 방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H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온도와 그 다음에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병원균이 깊숙하게 식물체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DH라는 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연구실이라든가 학술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온도와 비에 젖어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DH 개념에 담아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병원균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방제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훌륭한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